어, 빗면 위에, 라지 M 빗면 위에, M이 움직일 때, 라지 M이 얼마만큼 갔는지, 운동 방정식과,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결과가 같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움직이는 빗면 M 위에, 물체 M이 내려올 때 라지 M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거를 풀이에 대한 핵심은 라지 M이 움직인 거리인데 둘 다 첫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체 길이 L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는데, 이때 상대 가속도를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풀고,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과 거기에 의해서 질량 중심이 정지한 경우에는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게 같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에서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B 상대 가속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라지 M 위에서 움직일 때 M의 가속도입니다. 이때 저기에 있는 M이 움직이는 절대 가속도, 이거는 라지 M의 절대 가속도겠죠.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L은 2분의 1 BT 제곱의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면 라지 M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S를 구할 건데 2분의 1 라지 A의 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뭐 B와 A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먼저 정리를 하면 이거를 나눠 보면 S는 B부 써봅시다. L은 A분의 B가 되고, S는 올라가면 B분의 A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M에 의한 상대 가속도와 라지 M의 절대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위에 있는 M에 대해서 M의 입장에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빗면 이거는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M의 입장에서 빗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운동 방정식에서 뭐 관성력을 도입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A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되고, 이게 되면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A 사인 세타, 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빗면 방향으로 M의 B-A 코사인 세타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것은 관성계 입장에서 쓰는 거고, 비관성계에서 만약에 쓰면 MB는 MG 사인 세타에서 이쪽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더하기 M의 A의 코사인 세타. 비관성계니까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운동 방정식을 쓰면 되고, 이때 이 B는 비관성계로 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상대 가속도만 써야 됩니다. 뭐 두 개는 뭐 정할 수 있고, 관성계에서 그러면 내려오는 방향의 가속도 M의 A 사인 세타는 MG 코사인 세타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지 M 입장에서 라지 M의 A는 N 사인 세타
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라지 m이 있으면 이렇게 n이 있으면 여기가 세타니까 n sin 세타로 해서 a로 가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세 개를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b와 a를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산하면 먼저 여기에 있는 n을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번은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빼기 m의 a의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여기 a를 구할 거기 때문에 라지 m의 사인 제곱 세타의 a는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고, a는 라지 m의 사인 제곱 세타 분의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때 이제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는 옆에 이게 적을까요? b는 이거 이 식에서 나옵니다. 날리면 b는 가속도만 표현하면 g 사인 세타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a는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걸 쓰면 통분해서 쓰면 mg 사인 세타 더하기 mg 사인 삼승 세타 더하기 mg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분의 라지 m의 m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라지 m에 대해서 g로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라지 m의 g 사인 세타는 세타 분의 라지 m의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이게 b에 대한 거죠. 그럼 b와 a를 구했기 때문에 앞에서 구했던 s는 어떻게 되냐면 s는 여기 위에 있겠죠. 이걸 가져오면 b분의 a의 l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는 분모에 있는 항은 다 날라가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 라지 m의 사인 제곱 분의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라지 m의 사인 제곱 세타 분의 m 더하기 라지 m의 g의 사인 세타의 l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밑에 날라가고 g 사인 세타 날라가면 20m의 라지 m의 m의 l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빗면에 다 내려왔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번째에 대해서 질량 중심의 움직임인데, 이때 운동량 보존이 되는 항은 중력이 y축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됩니다. 그때 처음에 저기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에서 축을 한 개 잡을 겁니다. 이게 5점이라고 잡으면 라지 m 위에 m이 한 개 있고 라지 m이 한 개 있을 겁니다. 이때 라지 m의 센터 오브 매스는 x축에 대한 센터 오브 매스만 구하는데 y라고 해서 이 값은 결국은 안 구해도 됩니다. 결국은 없어질 거고, 이 물체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내려왔을 때의 거리니까 S, 이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체 길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때 두 개 전후의 센터 오브 매스, R의 센터 오브 매스는 R-의 센터 오브 매스와 운동량 보존에서 같기 때문에 이때 X축에 대한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R의 X의 센터 오브 매스는 전체 질량 더하기 라지 M의 이 라지 M은 점질량이라고 생각하면 0이고 이거는 Y가 됩니다. 이 Y는 빗면의 X축 방향의 질량 중심입니다. 이거는 안 구해도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X-에 대한 센터 오브 매스는 지금 같은 경우에 M 더하기 라지 M이 되면 M은 어디 있냐면 L 코사인 세타 빼기 S 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 Y에 대해서 이만큼 가는데 이게 S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결국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다고 생각하면 Y-S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으면 밑에 있는 분모항은 필요 없고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YM, 여기에 YM도 날아갑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0은 L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S의 M 마이너스 S 라지 M이 됩니다. 결국 S를 구하려고 하면 M 더하기 라지 M의 L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질량 중심에서 운동량 보존에서 라지 M 빗면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이 값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했던 이 두 개의 값이 결국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에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위에 있는 방법보다는 질량 중심으로 구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